저는 일단 하도급 업체 간에 이런 분쟁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공정 거래가 있고 뭐 하도급 업체에 갑질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발을 해주시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모시고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일단 성함은 밝히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대략적인 개요만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장님께서 계시는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그리고 어떤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하청을 준 업체가 왜 갑질을 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들은 박스 제조업체인데요. 네. 큰 사모펀드가 인수하여 경영하던 T사에 네. 생산 하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그러면 T사가 사장님이 계시는 그 업체가 만들어준 박스를 판매하는 업체겠고, 그럼 그 박스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이제 사장님 계시는 회사겠고, 맞죠? 그렇죠. 네. 그 회사가 원단을 제공해주면은 네. 저희들은 원재료를 T 그렇지. 업사에서 주고 예, 그 원재료를 받아서 그 받은 원재료로 박스를 만드시는 그렇습니다. 구조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회사 이름으로 납품을 해주는 거죠. 저희들은 T사의 그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직접이요? 그 회사에 입주해가지고 전년 그 회사 일만 해주는 거죠. 그럼 T사는 따로 공장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T사는 중국적으로 공장이 한 공장이 있고, 그러면 사장님께서 계시는 그 회사를 A사라고 할게요. 예. 그 A사가 T사의 공장에 그러면 인력을 보내서 인력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T사가 하기로는 조금 좀 수작업 쪽 그런 쪽 일도 있고 네. 자동화 시스템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생산해갖고 납품하도록 하는 그런 책임입니다. 그럼 T사 공장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되는 거고. 그럼 A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구조가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약서를 미리 제가 촬영 전에 확인을 했는데, 계약서를 이제 T사와 A사가 체결한 거예요. 했는데 5조에 보면, 5조의 그 6호에 보면 임가공비라고 하는 이 대가가 판매가, 그러니까 매출가에서 빼기 원단 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원래 대부분 이렇게 하나요? 모든 일반적인 회사가? 구체적으로 대금을 명시를 하지. 네. 저희들 수익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딱 드는데, 일단 지금 여기에는 판매가에서 원단 단가를 뺀 식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판매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원단 단가가 얼마인지를 산정할 때 협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뭐 일방적으로 하나요? 지금까지 보통은 협의해서 하지요. 근데 협의해서 하셨나요, 여기서? 네, 아니요. 저희들은 여기서 안 하셨고. 들어가서 일을 한 2개월 후에 네.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갖고 저희들한테 보내줬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삼으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산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익 제공받는 측면에서 임가공비를 산정할 때 전혀 서로 협의가 안 돼 있었고, 계약서 상으로도 얼마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각 항목 매출액과 원단가 이런 각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도 전혀 없었다. 이 임가공비에 대해서 이 갑질이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상황인 거죠. 정리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 우리 계약서상에 보면은 스퀘어당 그거를 가공하는데 40원 미만 되는 거는 40원이라는 것도 그것도 운반비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운반비를 보장해 준다는 건데 그것도 그나마 속였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럼 이 인가공비에 대해서 4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40원은 보장을 그렇죠. 해준다. 이 T사가 했는데 예. 사실상 그것도 40원 보장해 밑으로 주지 뭐, 않았다. 예. 그다음에 매출가에서 원단 가공비라 원단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H그룹 그 계열사가 주종 저희들 거래처인데 네네. 거기서 매출가를 9%로 인상을 시켰어요. 그러면 수익도 올라가야 되는 당연하죠. 네. 예. 그 9%를 반영하지 않고 작년 지불된 가격으로 그대로 지불한 건데, 그것도 저희들이 인가공 업체를 계약을 파기하고 네. 나와가지고 이제 밝혀진 그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갑질을 떠나서 뭐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기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요. 예. 일단 그럼 생산비 쪽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여기 계약서상으로 보면 5조에
3호 보면 4호에 하도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그러니까 T사에서 제공을 한다. 실제로 그걸 안 했다 이건가요? 그 계약서상에 한 40여 가지가 그 장비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4-5가지. 그러면 T사가 일단 40여 가지의 장비를 A사한테 주긴 줬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보니까 쓸 수 있는 건 4-5가지밖에 없었다. 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들이 A사에서 비용을 우리가 장비를 제공하는 바람에 손해가 더 커졌죠. 계약서 31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예. 그리고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예, 그 통상적으로 네. 생산 하도급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인력만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지 뭐 지게차 렌탈비라든지 뭐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는 내는 게 대한민국 우리 박스 업계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원래 이렇게 하청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전기세나 그 박스를 포장하거나 이를 제조할 때 들어가는 그런 부자재 값 같은 거는 원 업체가 예, 원칙에서 원업자가 주는 다 제공을 해주죠. 제공해주는 그런 게 원래 예, 예. 업계의 그 관행이 통상 관리죠. 예, 예. 생산 하도급의 24조 1항 보면 생산 하도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및 부자재는 갑에서 제공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의리 갑의 생산시설 및 건물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폐수 종말 처리 비용 이건 의리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 다, 부분에 네, 대해서 그런 문제를 다 삼지 부담을 않았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적자가 누적이 돼 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T사만 혼자 쓰고 있는 데를 A사가 전기를 다 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T사의 창고로 그런 데 쓰고 있는 전기료도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한 거죠. 도덕적으로 상당히 비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크게 이 정도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이 A사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사업자하고 하청업자 계약을 맺으실 때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했는데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다시 납품을 할 때 그 시기, 납품 시기나 납품 장소 그리고 목적물을 어떻게 검사할 것인지 그리고 검사 시기 그리고 하도급 계약서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계약상 산정되는 그 대금의 그 액수와 대금 지급 방법, 기일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A사도 마찬가지지만 원재료를 이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그 원재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A사도 마찬가지지만 매출액이 9% 인상됐을 때 매출액이나 원단가에 대한 그런 자세한 항목들이 변동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금을 조정할 것인지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로서 대금을 협의를 할 거고 새로 협의를 할 거고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계약서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남겨져 있으면은 조금 더 나중에 그 분쟁에 혹시 들어가게 되더라도 좀 더 유리한 그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또 그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그 원사업자에 비해서는 조금 하청업체가 약자잖아요. 그렇죠.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계약서에 그 하나하나 항목들을 세세하게 좀 남겨놓으셨을 경우에는 실제로 분쟁 사례에 들어갔을 때 계약이 상세하게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하게 체결된 거를 위반한 걸 찾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소송도 진행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금 어제도 기사가 났다시피 뭐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는 좀 이제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래 좀 정확하게 좀 따져보고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또 저희 같은 그런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그 중소기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하도급 업체 간의 분쟁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고발해 주시라 이제 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앞으로 뭐 분쟁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뭐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고 이런 분쟁이 앞으로는 좀 없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